안녕하십니까. 주간 실리콘밸리의 이한입니다. 오늘 뉴스레터 써서 뉴스레터 내용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뉴스레터 말고도 제가 평일 아침에, 그러니까 제 시간으로 평일 새벽 6시고 6시에서 7시 사이, 여러분들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치면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조간 실리콘밸리라고, 이거는 주간 실리콘밸리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 쓰는, 아침에 하는 건 조간 실리콘밸리라고 오늘 뉴스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내일 아침에 커버할게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그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그거를 커버를 할까 했는데, 이거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시장 보면서 오늘 이야기도 조금 더 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말 동안 손님이 와 계셔가지고, 손님이 제 유튜브 방에 오피스에 계셔가지고 따로 이거 못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그리고 뉴스레터는 전문가만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옛날부터 뉴스레터에 쓰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주니어들이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져오고 전문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컨센서스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향성이 전문가들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주니어와 비전문가들의 위기, 전문가만 살아남는다, 나는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아야 할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처음 쓴 건 아니에요. 2025년 2월 18일에 딥 리서치 딱 처음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주니어들이 빠르게 굉장히 적당한 퀄리티에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주니어들이 몰랐던 것들을 리서치를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좀 어드밴스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니까, 특히 코딩할 때는 주니어들이 상상도 못하는, 옛날에 하더라도 스택 익스체인지 같은 걸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카피 페이스트하고 디버깅 하는 게 일반 프로세스였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예 다 써주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주니어들의 성과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면 하고 보면 볼수록 결국 전문가들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세스를, 논리를 들어보세요. 딥 리서치는 환각이 엄청 심해요. 환각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환각 증상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는 환각 증상을 알아보려면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 뭐냐면, 전문가만 있으면 회사가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잡무는 인공지능한테 다 시키고 전문가들이 그 잡무를 확인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의 어떤 우리 애널리스트 쓰는, 같이 일하는 그런 프로세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전문가들의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냐, 주니어가 없으면 앞으로 미래의 전문가는 어떻게 탄생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소수의 선택받은 주니어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겁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연결시켰냐면, 어쩌면 낮은 출산율은 인공지능이 주니어들을 대체하는 걸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한국이 출산율이 낮으니까 먼저 AI 네이티브 국가가 되고, 로보틱스 네이티브 국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본소득제를 줄여주는 그런 행운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독일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일론 머스크가 출산율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저는 이게 선진화된 사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선진화되냐라고 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보면은 강제로 혁신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AI와 로보틱스를 도입을 하게 되고,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약간 배수의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앞서 나가는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까먹고 있다가, 인공지능은 인터페이스 뿐이다라는 글을 썼었는데, 거기서 이제 VC 심사역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AI 심사역 업무에 AI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것도 글 써보면 재밌겠다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VC라고 다르지 않아요. 모든 화이트 칼라 잡들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얘기를 조금 더 풀어나가 보면은 첫 번째, 인공지능은 일단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뭐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코드 만들기, 코드 쓰기, 데이터 분석, 리서치.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창의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던 작업들, 좀 갈려 들어가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리서치 좀 해주세요 하면 인턴이 한 하루 이틀 4-5시간 써가지고 어느 정도 리포트를 만들어 오잖아요. 그게 3분이면 돼요. 그냥 팀 리서치에 맡겨가지고 3분 만에 퀀텀 컴퓨팅 오버뷰 하면은 120가지의 그 소스를 기반으로 리서치를 정리해 옵니다. 그러면 그 120가지 소스를 솔직히 말하면 그 팀 리서치의 아웃풋이 너무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중구난방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그 소스 120개 찾아온 거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터치업만 하면은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섹터나 뭐 토픽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 때 물론 환각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뭐 입이 아프도록 하는 얘기지만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확성, 창의성, 추론 능력의 부재 등 인공지능의 한계도 명확한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글을 보시면 되지만, 그 이번 시대의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여준 최신 예시로는 4월 20일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테크크런치, 그저께인가? 테크크런치가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챗GPT, 오픈AI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들의 환각이 더 심해졌고 Person QA라는 벤치마크에 따르면 그 GPT-o4 미니의 경우는 환각률이 48%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제가 뉴스 그 기사를 찾아봤는데 제일 제목이 좋은 게 역시 한국 기사. 믿었던 챗GPT가 환각률 48%라니 챗GPT 어쩌나. 이거보다 좋은 제목을 못 찾았어요. 영문 기사곤 보고 영문 기사들은 그냥 최신 GPT가 환각률이 더 높아져 이 정도였는데, 믿었던 챗GPT 환각률이 48%라니 이런 후킹한 제목은 못 찾아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그걸로 넘어가는데, 미국 영문 원문 기사로 넘어가는데 일단 자른 한국 기사 캡처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완전 대체할 거라는 예측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인간의 창의성, 직관,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 등은 완전히 복제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거냐라는 거는 결국은 완전한 대체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인력 구조의 재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그 주니어들이 뭐 업계 경험이 적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니어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들, 프레젠테이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초적인 리서치, 보고서 초안 작성, 뭐 정보 검색, 기본적인 코딩,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럴듯하게, 뭐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하긴 없지만 빠르게 효율적으로 그럴듯하게 수행은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뭐 어쨌든 문제는 환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들 있죠. 이것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검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니어들이 검수를 하면은 주니어들이 새로 쓰는 것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그 상식들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검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들은 아직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식별하거나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산업에 특화된 맥락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제가 주니어라는 단어를 써서 당연히 시니어라는 단어를 쓰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시니어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전문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니어와 전문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그들의 생산성은 AI 도구를 활용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주니어들은 담당하던 많은 작업들이 순식간에 자동화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최고의 주니어만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도제식에 가까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인력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뽑아서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하려면 1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몇 명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10명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한두 명만 뽑아서 잘 같이 성장하면 된다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10명이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10명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얘는 저거 하고 싶고 쟤는 저거 하고 싶고 얘는 이게 또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일 잘하는 한 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하면 되고, 물론 뭐 한 명이 평생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뭐 2명 정도 진짜 최소한의 인원만 뽑아서 그 인원들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문성 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주니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남으려면, 솔직히 말하면 뭐 뉴스레터니까 그냥 썼는데 뻔한 얘기예요. 인공지능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잘해야 됩니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겨야 돼요. 경쟁이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옛날보다 살기 좋은 시대 아니에요? 라는 얘기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직장을 구하고 직장에 살아남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챗GPT가 있으니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경쟁은 몇 배로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뻔한 얘기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적었는데, 최고의 주니어가 되려면 첫 번째,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인공지능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최신 인공지능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섞으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게 인공지능 결과값을 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인공지능 하나 뭐 챗GPT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똑똑한 주니어들이 더 좋은 도구들을 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를 통한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여줘야 돼요. 본인이 왜 회사에 필요한지, 인공지능이 아니라 왜 내가 더 필요한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팀장급이라는 글을 제가 어디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자세히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목만으로 그냥 와닿아서 그 이상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팀장으로서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신입인 동시에. 왜냐면 그 팀장인데 본인의 팀은 모두 다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니어들은 본인이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리고 본인의 팀원들은 인공지능이고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라든지 인공지능 툴들을 이용해서 굉장한 퍼포먼스,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제가 크리티컬 띵킹, 이게 저는 뭐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제가 가끔 보면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1000만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화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화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의 인센티브가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저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비판적 사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당신이 속이려고 할 거고, 실수이더라도 환각 증세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AI 결과물을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게 뭐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 논리력이나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 논리가 앞뒤가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키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앵무새처럼 남들이 하는 말만 따라하고 어디서 퍼와서 그것만 보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하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선택지는 없어요. 무조건 이거를 공부하고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뭐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뻔한 얘기긴 한데 그냥 생각을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주식의 카톡방도 운영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크리티컬 띵킹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뉴스레터 쓰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계속 생각을 하려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토론 문화, 저는 독서 모임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뭐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다든지, 아니면 주식의 조간 실리콘밸리도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스피커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올라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툴을 찾고 있는데 그게 줌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그냥 본인의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AI 시대에 더욱 가치 있는 자산이 뻔한 얘기죠. 창의성, AI가 못하는 창의성.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창의성 얘기를 제가 저도 fellow가 한 5명 정도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저희 VC fellow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스카웃들이에요. 밖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잡담하듯이 얘기해주는 분들인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챗GPT에서 와인이 가득 찬 와인잔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올해 2월까지인가만 하더라도. 왜냐면 확률적으로 온라인에 있는 와인 사진의 대부분은 딱 절반만 차 있는 와인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아무리 꽉 찬 와인잔이나 거의 다 비어있지만 조금만 있는 와인잔을 그려달라고 해도 그걸 못 그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오픈AI는 이런 것들을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뉴스가 나오고 막 레딧에 올라오고 이러니까 오픈AI가 와인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엣지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 부분만 파인 튜닝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해보니까 어저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창의성 자체가 AI는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을 생성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저는 그 딜리버러블, 아웃풋이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거는 주어진 매뉴얼을 깨부수고 더 좋은 방법, 더 좋고 빠른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 프로세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비판적 사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프트 스킬이에요. 이거 의외로 한국에서 되게 무시당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먹고 사는 것도 아시죠? 눈치, 의사소통 능력,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협업해야 되는지, 적응하기, 리더십,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계약이 아니듯이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조율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을 계속 개발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네 번째, 그렇다면 이런 뻔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뻔하고 진부한 일들, 쉽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꼭 이렇게 취직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건 약간 이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VC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젊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저한테 선택지가 늘어나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선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샘 알트만이 오픈AI가 최고고 인공지능이 무시무시하고 모든 걸 다 바꿀 거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들 창업하세요, 창업이 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부분에서 걸러 들으셔야 돼요. 크리티컬 띵킹이 바로 이겁니다. 샘 알트만이 인공지능이 짱이야 라고 하는 거랑 이한 팍이 스타트업이 짱이야, 창업이 짱이야 라고 하는 거는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푸시를 해보자면, 지금만큼 창업하기 좋은 시대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시스템에 AI를 도입하는 거는 주로 시니어 전문가들한테 유리한 구조예요. 그 사람들 배만 불려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쓰면은 검증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대로 발전을 한다면, 지금 시스템 안에서 지금의 프로세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면은 주니어로서 오히려 본인의 자리를 없애는 것과 똑같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야말로 자신만의 새로운 걸 만들기 정말 좋은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창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어요. 코딩도 되게 쉬워졌고 1인 유니콘 같은 뜬구름 잡는 비효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공지능 덕분에 최정예 소규모 팀으로도 이전에는 대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유행하는 매트릭이 Revenue per Employee거든요. 스타트업들 직원 한 명당 매출을 자주 보는데, 컬서가 이거 midjourney랑 컬서가 이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리딩을 하고 있어요. 컬서가 3.3밀리언이거든요. 1인당 매출이. 그러니까 1인당 1년 매출이 33억인 거죠. 그리고 midjourney가 $2 million. 근데 이거 아무리 인공지능이 날고 뛰어봤자 OnlyFans는 직원 한 명당 39밀리언 매출이에요.
직원 한 명당 390억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42명의 직원으로 1.3빌리언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1년에.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까불어봤자 온리팬스를 이길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현타가 왔고, 어쨌든 기본 시스템에 A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경험과 전문성이 적은 주니어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기존의 경험과 전문성이 적기 때문에 틀에 박히지 않고 first principles thinking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주니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존의 질서를 뒤집고 바닥부터 새로운 거. 카카오톡 보세요. 이제 2,000명 카톡방 오픈 채팅방 2,000명 늘었어요. 말이 됩니까? 텔레그램은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2,000명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니어들이 뭐 경험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것들을, 목표는 똑같아요. 최고의 커뮤니티 서비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카카오톡은 처음에는 커뮤니티 서비스, 오픈 채팅을 생각하고 만든 앱이 아니기 때문에 2,000명에서 아직까지 3,000명 올라가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텔레그램은 처음부터 커뮤니티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오픈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짜리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니어들이 지금 뭐 기존에 있던 그 레가시에 따라가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네 걸 처음부터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등장은 주니어들에게는 큰 위협인 동시에 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부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주니어분들한테는 지금이 딱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또 광고가 들어가죠. 화자의 의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세상을 바꿔놓을 프로덕트를 만들고 계신 위기의 주니어시라고요.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주세요. 남들이 모르고 안 된다고 미쳤다고 하는 아이디어일수록 저는 더 좋습니다. 뭐 그런 얘기 또 있고, 어쨌든 뭐 제가 근데 뭐 이렇게 내가 볼 땐 미치는 아이디어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라고 하고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가 모든 아이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안 좋아하는 아이디어라고 해서 틀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저와 맞지 않는 스타트업이라면 저와 다른 모양으로 미친 VC를 찾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창업자 여러분들은 본인과 같은 방향으로 미친 단 한 명의 VC만 찾으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본인과 동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도 돼요. 어쨌든 뭐 앞으로의 방향성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뭐 이번 세대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인간을 대체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고, 기존 인간들을 더 확장하는데, 더 강화시키는데, 강화라는 말을 써야겠네요. 강화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의미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만큼 기존 인간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심화될 거고, 소수의 하이 퍼포머가 되기 위해서 점점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런 식으로 혁신이 지속되다 보면은 하이 퍼포머들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하고 점점 그 차이가 심해질 거라고, 갭이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이미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의 발전이 사회의 양극화를 점점 가속화시켜 왔는데, 인공지능은 그 트렌드를 더 빠르게 이끌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정치를 빼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보여주는 미국의 하이 퍼포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뭐 복지라든지 배려라든지 인권이 아니라 극심해지는 양극화에 따른 폭동을 막고, 뭐 기득권층이 가진 것 오히려 오랫동안 가장 잘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오히려 가장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기본소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그 공산당이 혁명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공산당이 미국에 파고들어서 혁명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 휴가를 주기 시작하고 좋은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을 저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가장 극도의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도 말이 되는 정책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거는 물론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으로 몇몇의 인간만 일하더라도 인류 전체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 유지한다는 게 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헛소리가 길긴 했네요, 진짜. 그리고 뭐 VC 심사학도 대체될까, 이것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당연히 대체될 거라고 봅니다. 저 자체도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위에 다른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또 여기도 또 똑같은 거지만 기존의 투자 경력이 있고 뭐 트랙 레코드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 심사역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근데 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니어 심사역들은 점차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미국에는 실제로 많은 VC들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되게 팀을 린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소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딜리전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웬만한 리서치는 구글 딥 리서치한테 맡기고 제가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주니어 심사역들한테 맡기고 큰 그림 잡아주고 수정 요청하고 검수하는 과정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결국 스타트업들이랑 미팅이나 레퍼런스는 제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업무 이외에 멘토링이나 매니징하는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약간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인공지능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뭐 그리고 물론 저도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 재밌는 거는 저도 그래요. 온라인에 쓰는 글들이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아니고 나의 의견 그대로가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스타트업 카톡방 보신 분들 막 퓨처플레이 얘기할 때 제가 줄타기 하는 거 보셨죠? 저도 저 생각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죠. 근데 이게 또 뭐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너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의 글들이는 절대로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에서 친구들이랑 이 앞에서 뭐 운동하다가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뭐 점심 먹다가 커피 먹다가 아니면 저녁에 술 한잔 하다가 그러면서 주고받는 정보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비싸고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실리콘밸리에 사는 이유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VC랑 주식이랑 제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VC는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권장합니다. 주식에서는 인사이더 트레이딩이 불법이에요. 근데 VC는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권장하고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잘하면 잘할수록 성공하는 직업이 VC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자동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만 오히려 VC는 어느 정도 수준만 오른다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생산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힘든 영역이지 않을까? 주식에 비해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거 뉴스레터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뉴스레터 이거 쓰니까 그 제일 좋아하시는 것들이 읽어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뉴스레터 너무 길어 읽지 마세요. 뭐 읽지 마시면 아니고 너무 길면은 네네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주말에 너무 긴데 이제 또 딴짓하면서 듣고 싶다 이동할 때나 그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만들었고 앞으로도 좀 뉴스레터들은 보내기 직전에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딴짓하시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라이브로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거나 할 얘기 있으시면은 카톡방 저희 뉴스레터 링크 있어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출근 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